건강검진 현장으로 가볼게요. 아직은 이팔 청춘, 다부진 체력으로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는 그도 건강 고민이 있었는데요. 31년 동안 살면서 제가 코를 곤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정말 코를 고나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 예. 건강한 수면이 스타의 건강 인생을 완성한다. 수면 주치 이종우 원장의 건강 솔루션이 공개됩니다. 평소 본인이 판단하는 수면 패턴은 이상 무. 하지만 수면 전문의와의 상담은 피해갈 수 없는데요. 수면 중 몸의 움직임과 뇌파와 호흡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센서를 부착했는데요. 굉장히 불편해요. 소된 것 같아요, 소. 전혀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검사 시작 후 긴장된 탓인지 한참을 이리저리 뒤척인 후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옴과 동시에 검사가 종료되었는데요. 코골이를 동반하시는 경증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셨고, 두 번째는 자다가 이를 좀 딱딱거리면서 가는 이갈이, 코막힘이 동반된 이제 비후성 비염이 문제가 있으셨습니다. 기도가 좁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면 장애가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못해도 한 체중이 10%인 한 8kg 내외 정도를 감량을 하신다면 기도 크기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호흡장애나 코골이가 개선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마친 손진영의 건강 점수가 지금 공개됩니다. 역대 최연소 출연자인데요. 검진 결과가 좀 기대가 되는데 본인 어떻게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는 편이시죠? 사실 저는 흘러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예. 뭐 산은 산이고 뭐 물은 물이다. 약간 이런 사상으로 살았었는데 네. 사실 많이 걱정돼요. 건강이 어떻게 나올까 기대되고. 또 삶의 질을 좌우하는 숨과 수면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겠는데요. 네. 수면이라는 게 이제 자기만의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건장한 30대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사실 예측하기는 좀 맞아.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혹시 수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저는 거의 한 5시간? 새벽 시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거의 새벽 시간을 다 보내고 4시, 5시 요때 자서 거의 11시, 뭐 12시 요때 뭐 눈을 뜨는 것 같습니다. 뭐 거의 남들이 일어날 시간에 가까워서야 이제 잠이 드는데 생체 리듬이 엉망이 될 것 같거든요.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은 손진영 씨의 저희가 수면과 관련된 건강 점수는 7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높네. 네. 예. 좋은 건가요? 문제점은 크게 본다면 3-4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이제 좀 한쪽으로 몰려 있으신 편인데요. 코골이. 코골이. 예,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저 문제가 코를 안 되셨고요. 겁니다. 저는. 예. 본인은 모르지. 그 사람들만 알죠. 안 그러는데. 아직 이제 결혼 안 하셔서 문제가 없으신데 아마 결혼하시면은 다시 생각이 바뀌실 코골이가 것 같아요. 이혼의 사유도 된다잖아. 아, 두 번째는 조금 맞고 더 자야 되겠네. 조금 더 좀 막아버리네. 심각한데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세요. 수면무. 네, 조금 다행인 거는 지금 경증이라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세 번째는 이갈이. 선생님 진짜. 손진영 씨 혼자길 내가 막을 보니까 있어요? 이혼 네. 여건을 가지고 있네. 혼자 좀 안 치시려고 그러시죠? 그런데 이갈이에도 원인이 있는데 80%는 수면 무호흡이랑 연관됐으니까 이게 네.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이갈이는 세트입니다. 같이 가는 거고요. 이갈이는 세트. 예. 애도 아니고 제가 일을 왜 그래요? 네. 아니 이 정도면 평소에 본인은 모르지. 본인도 힘들 것 같고 주변 네. 가족들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한 번도 그런 말씀만 저한테 안 하셨거든요. 어머니는 정말 손진영 씨를 사랑하시나 봐요. 아니 제 어머니가 코를 무지하게 보세요. 저는 코골이 환자들 봤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비주얼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코골이 자체가 보통 생기는 위치가 코가 아닙니다. 코는 영양을 주는 보조인자고 주된 위치는 이제 목 뒤쪽의 숨구멍이죠. 저희가 기도라고 얘기를 하게 하는데 잘 모르시면 이제 콧구멍에서 턱 라인 정도 뒤쪽에 해당하는 목 뒤에 있는 부위이고 그냥 밥이 넘어가는 위치에 있는 빈 구멍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가수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그런 무호흡증이나 이런 게 정상인들보다 좀 더 올라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더 정밀하게 재는 기도 저항 수치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기가 얼마큼 잘 통과를 저희가 저항도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몸의 산소 농도가 떨어질 정도는 아니지만 그 수치는 시간당 거의 40-50회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말씀을 있겠습니다. 좀 심하게 하셨는데 네.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 네. 이런 심한 경우에는 수술도 하잖아요. 네. 손진영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술이 필요한 상태일까요? 자, 본인이
저희가 이제 검진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환자라서 온 게 아니라 검진해서 오셨죠. 환자라고 오셨다 그러면 분명히 저희가 치료를 어떤 걸 권했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은 검진해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게 경증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손진영 씨가 이제 데뷔 때보다 몸무게가 한 3, 4년 사이 정도에 한 10kg 정도가 늦었단 말입니다. 네. 보통 의사들이 체중 1kg당 무호흡 지수 한 1 내외 정도를 보기 때문에 체중 감소를 하는 게 아까 얘기드렸던 복부 지방이라든지 그런 거 다 얽혀 있고 뭐 저희 다른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일단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좀 약간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가장 어려운 게 체중 감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생소한 단어였는데 수면 다원 검사도 진행을 했다고 네. 들었어요. 근데 그때 네. 잠이 오지 않아서 수면제를 처방을 받아서 잠들었단 말이에요. 네. 사실 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머리만 대도 자잖아요. 더 걱정돼요. 예. 손진영 씨는 불면증이 아니고 아까 제가 그냥 안 자고요. 검사 시간이 약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잠을 못 예, 자고 그냥 그거를 좀 당기기 위해서 수면제의 도움을 받았던 거. 그냥 한국에 사는 게 아니고 미국에 산다 생각하세요. 맞아요. 왜냐면 시간차가 네. 틀리니까. 네. 미국은 저녁이거든. 하이. How are you? How are you? 그러니까 그 수면 검사 받으면서 원래 그런 생활 패턴이 있으니까 네. 자기 전에 이제 뭐 스마트폰을 또 만지고 뭐 영화를 보고 뭐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랬던 걸 못 하게 되니까 더 잠이 더 안 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수면제 어느 정도로 내가 불면증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또 뭐 병원에 가야 되는지 수면제 처방을 봐야 되는지 그 기준도 분명히 있겠죠. 보통은 저희가 수면제는 일반적으로 이제 FDA, 미국에서도 FDA에서 공인받기로는 1년 내내 처방할 수 있는 수면제가 공인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단기간 내에 수면제 처방만 미국에서도 공인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떤 이벤트나 사건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에는 수면제를 처방을 해야 되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가능하면은 2, 3주 정도까지면은 근처에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그냥 수면 유도 작용이 있는 수면제를 처방을 받으시고 만약에 이게 3, 4주를 넘게 되면 이거는 전문의 치료를 받으셔서 다른 원인이 있는가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네. 이런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면증이 저희가 고착화된다 그러는데 원인이 없어져도 그 다음에 잠이 안 오는 게 굳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어렵게 잠드신 우리 손진영 씨의 그 수면 패턴에 네.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주시죠. 전반적인 수면의 배치라든지 그런 구조는 큰 이상은 없으셨습니다. 잠자는 거는 아주 물론 이제 이상은 있으셨지만 큰 문제는 없으셨고요. 네. 호흡장애 쪽은 문제가 아주 좀 있으셨던 편이고 아까 이갈이와 코골이 다 합치셔서요. 이갈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전반적인 문제는 이제 아까 문제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연형 수면 위상 증후군은 정상은 아니죠. 잠 시간이 새벽 5시부터 시작한다는 거는 정상적인 생활을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특수한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